앞으로 함수만 할 거야. 그래서 2차함수 한번 볼게. 우리가 기울기 1차 함수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2차 함수를 볼 건데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볼 거야. 왜 그러냐? 똑같아. 1차식 뭐였어? ax 플러스 b. 여기다 0 붙이면 뭐야? 방정식.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에 뭘 붙이면 돼? y를 붙이면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된다. 요게 내용의 목표였잖아. 그치? 1차, 2차 함수도 마찬가지다. 2차 함수도 뭘로 볼 수가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그냥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시험 봤던 2차식이 될 거고요. 여기다 는 0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하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이제 0.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 1도 되고 4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뭘 붙이면 y를 붙이면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아까 옛날 지읒 들고 가는 소리였죠. 그쵸?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볼 때 같이 봐요. y가 0이 될 때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는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 y 값이 얼마야? 0이 되면 뭐가 됐다? 2차 방정식이다.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배울 거냐면 2차 함수의 기본 성질부터 배울 건데 당연하게도 a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a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달라? 2차식이 사라질 거니까. 그쵸?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에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니까 다양한 형태 배워야겠죠. 그쵸? 그래서 1차 함수도 기울기부터 배웠잖아. 그치? 여기도 기울기부터 배웠다가 dx랑 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그거 보는 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콕콕의 1번, 2번, 3번만 좀 볼 건데 자, 2차 함수인 것에서는 동그라미표 아닌 것은 x표 치는 거니까 1번은 뭐야? 2차 함수야? 아니, y가 없으니까, 그치? y가 정해져 있으니까 x. 2차 방정식이고요. 2번은요? 1차 함수니까 x고요. 3번 어때요? 맞고요. 4번도 뭐예요? 맞아요. 자, 뭐만 보는 거야? 우리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일단 x제곱이 y랑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보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게 아니다. 그럼 다 뭐야? 2차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 1번만 좀 할 건데 두 자연수의 곱 y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이게 1번은 어떻게 하면 돼? x랑 x 플러스 3을 곱한 게 얼마나? y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2차 함수 아니야? 2차 함수가 맞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b랑 c는 0이 돼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 알겠지? 의미가 없다. 자, 2번도 볼게.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이게 2번은 뭐야? 한 변 y는 4x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xcm니까 정사각형 둘레 길이 뭐야?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치? 얘는 2차 함수야? 아니지. 그치? x표 치시면 돼. 이게 3번도 한번 볼게. 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 y제곱cm. 자, 그럼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이게 함수 아니야? 함수 맞지, 그치? a에 무슨 수가 있어도 상관없어. 루트 3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무리수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뭐만 있으면 돼? x제곱만 존재하면 돼. 알겠지? 얘도 뭐야? 2차 함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f2나 fx의 값을 구하시오. fx는 뭐랑 똑같다?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건데 fx라는 건 뭐야? 요거 식을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fx 퉁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지금 뭐랑 똑같다? y 값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fx는 뭐야? 그냥 y 값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f2라는 건 무슨 뜻이야? x에다가 2를 대입한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2라는 건 뭐야? 여기 fx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모조리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2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요 이해됐니?
이거 알겠어요? fx라는 건 뭐라고? 여기 뒤에 어떤 식들이 막 생길 건데 x에 관하여 식을 세우는 거니까 x 뭐가 쭉 나올 거야. 그럼 f2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 항상 x에다 2를 집어넣은 y 값이라고 보면 된다.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도 마찬가지야. 자, f2라는 건 무슨 뜻이? 모든 x에다가 다 2를 집어넣어 달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8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끝났습니다. 이거 되게 쉽죠, 그쵸? 어려운 거 있었나요? 어려운 게 없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야, 여기서 어려운 거 특별히 없었지, 그치?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뜻이랑 함수 값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자, 함수 값만 이해되면 돼, 알겠지? 앞으로 뭐라고? fx는 다 무슨 값이다? y 값이랑 똑같다. 그럼 f의 x에 무슨 숫자를 넣었어? 이렇게 만약 a를 넣었어. 그럼 뭐야? 기존 식에다 다 모든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려운 것만 한번 해볼게. 좀 업그레이드, 어려운 거. f의 x-3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얘랑 똑같은 건데 fx는 얘인데 fx-3을 구하래. 이거 무슨 뜻이야? 모든 x 자리에다가 x-3을 대입해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x 자리가 뭘로 바뀐 거야? x-3으로 바뀐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4니까 x 자리에다 다 뭐 대입하는 거야? x-3을 대입하는 거야. x가 x-3이라는 뜻이. fx 자리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똑같이 다 x-3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모조리다. 그래서 여기 원래 x 자리는 x제곱, x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x를 더하고 빼기 4 할 거야. 근데 fx-3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x 2번 곱하는 게 아니라 x-3을 2번 곱하는 거고 x 더하는 게 아니라 x-3을 더하고 마이너스 4를 그냥 더하는 거야.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딱 봤을 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x 자리에다 그냥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f 어떤 함수, 펑션이라고 해서 기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가 붙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원래 여기 fx를 우리가 이걸로 규정해 놨다면, 모르면 모르겠지만 규정해 놨다면 x 자리에다 다 뭐 붙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를 붙이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뭐 풀 수 있겠죠, 그쵸?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정도는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 어디다 적냐면 x가 네. x-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x 자리에다가 x는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x를 뭘로 대입하는 거야? 다 모든 x를 x-3으로 집어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x는 뭐가 될 수 있지? 아무거나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냥 x-3 집어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그 위치가 x 자리 위치, 역할하는 위치가 x-3을 대입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fx-3. 네. 그러면 네. x는 x-3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달라. x는 x-3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로 변화하는 거야. 알겠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몰라. 근데 얘는 변화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면 해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 뜻이 아니라 얘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대로 변화시켜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형태도 똑같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x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x가 다 뭘로 변하는 거야? x에 놓일 자리가 x제곱 플러스 x로 변화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여기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었다면 여기 모든 x에도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사실 뭐랑 똑같아? f-2랑 똑같은 거야. 그쵸?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개념, 디테일 같은 거를 좀 챙겨주시면 가장 좋겠지. 시우는 좀 이해됐니? 근데 뭐 여기서 이상 쓸데없는 말은 만약에 모르겠으면 지금은 안 하셔도 돼. x에다 어차피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다 1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사실상 뭐야? 여기에 있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집어넣어지는 거다.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요것만 어디에 적을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2차 함수 옆에다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fx의 값을 정하시오.
여기다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요것만 뭐 요거 안 적어도 돼. 알겠지? 요것만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아예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 오늘 처음 수업이기도 하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엄청 오래 하지는 않을 거야. 좀 웬만치 하고 적당히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적당히 끝낼게요. 아까 중학교 3학년 애들 있었거든요. 얘들 알 건 아시면서 왜 수업을 계속 하냐고 그러더라고. 서로 다 알 거 알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네. 점수가 다 전체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근데 뭐 그건 알 바가 아니었고요. 수업했습니다. 2학년 2-2도 한번 볼게요. 125페이지에 2-2. 자, 2-2 볼 건데 fx는 a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a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자, f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네? 마이너스 4래. 자, 그러니까 x에 요거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x에 뭘 집어넣은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거기 전체 y 값이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4로 나온다고. 그 의미죠. 그쵸? 그러면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죠? 됩니다. a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는 거야.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값 간단하지, 그치? 요거 문제 의미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문제 의미만 생각해, 문제 의미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에 됐다면 이제 뭐 볼 거냐면 자, 순서대로 볼 거야.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요거로 이제 다 볼 건데 결국 뭐를 볼 거냐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 아예 우리 처음에 뭐 배웠어? 1차 함수 할 때 정비례부터 처음에 먼저 배웠지? 네. 그치? 막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y는 x랑 y는 x분의 얼마 배웠고 정비례 반비례 배운 다음에 정비례에서 뭐 배웠니? y는 ax부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부터 배울 거냐면 얘를 배울 때 천천히 배우기 위해서 y는 x제곱부터 배울 거야.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고요.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수학을 하면서. 알겠지?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좀 하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제곱이라는 게 뭘까? 일단 함수가 일자로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우리가 함수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원래는 좌표를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본단 말이야. x가 1일 때 얼마? y가 1이겠죠, 요 함수는. 그치? x가 2일 때는요?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그쵸? 그쵸? x가 3일 때는 얼마 나와요? 9가 나오겠죠. x가 4일 때는요? 16 나올 거야. 무지막지하게 x가 증가하면서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제곱하면 어때? 똑같은 값 가지지, 그치? 마이너스 2일 때도 어때? 똑같이?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대칭이 돼요. 어디의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대칭이 돼. 똑같아, 그치? x가 이렇게 증가하면 x의 1 능값이나 마이너스 1 능값이나 어때? 똑같지, 그치? 직선이 아니라 뭐야? 곡선 형태에다가 대칭이 돼. 어디 축에 대칭한 거야? 지금 y축에 대칭이 돼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무조건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옮겨지긴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y축에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일단 2차 함수는 일단 뭐야? 곡선이야. 곡선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디에 대칭이라고? y축에 대칭이 될 거야.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 알겠지? 곡선이고 y축의 대칭이야. 요것만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길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형태는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도 볼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볼 거야. 자, x제곱은 어때요?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지, 그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뜻이야? 1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잖아, 그치? 정확히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어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곡선이 되긴 되는데 어떤 곡선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걸 위로 볼록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디로 볼록하니? 이게 아래로 볼록. 아래에서 볼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위로 볼록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x제곱 앞에 음수가 붙으면 어때? 위로 볼록하게 될 거고요. 여기 앞에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네. x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곡선이 직선이랑 좀 틀려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수로 엄청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끝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그치? 직선이랑 똑같아. 1차 함수처럼 끝이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그림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를 옛날부터 다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엄청 조그만한 점들도 많으니까 저걸 다 찍을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우리 그릴 때는 이런 좌표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그리지는 않아. 알겠지? 생각해서 그리지는 않아.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지금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포물선 한번 보시고요. 아니, 곡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곡선 형태. 그리고 y축의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꼭지점을 할 거야. 자, 이제 2차 함수에서 볼 거는 포인트 한번 볼게. 2차 함수부터는 진짜 함수 형태가 많거든. 1차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 함수 기본형이고 2차 함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항상 봤던 뭘 하냐? 꼭지점을 찾을 거야. 꼭지점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평행 이동할 거고요.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평행 이동은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지? 1차 함수에서 y축으로 평행 이동 들어봤니? y축에서 평행 이동.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때?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서 3만큼 평행하면 3x 플러스 3 되지, 그치? 요거랑 비슷하게 평행 이동을 무조건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수 배울 거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무조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칭 이동은 중학교 나와서 좀 안 배울 수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배우기 앞서서 뭐 보는 거 형태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y는 그 x 제곱일 때는 그 1사분면이랑 3사분면만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사분면이랑 2사분면만 지나야지. 왜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괄호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3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3차 함수가. 해줄게. 자, 왜 그런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치? 자, x에다가 대입하는 건 다 괄호치고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괄호치고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y는 x제곱에 x에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의미냐면 y는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해주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음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3차 함수는 x에 뭐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치?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만 나와. 얘는 음수만 나오고 얘는 양수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3차 함수는 네. 뭔가 폭이 더 커요. 네,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크면 어떻게 돼?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더 크면 어디에 붙을까? 어디 축? x축에 가까워지니 y축에 가까워지니? y축. y축에 더 가까워져. 왜 그럴까? 값이 더 커지기 때문이야. 만약에 우리가 x에 2를 넣었어. 그럼 x에 2 넣었으면 y 얼마 나와? 4지, 그치? 근데 3차 함수는 어때요? x에 2를 넣으면 얼마 나와? y가 얼마 돼요? y가 8이 되죠, 그쵸? 그럼 2,8이면 어때? 훨씬 더 위에 있단 말이야. 3,27이야. 훨씬 더 가파르겠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더 가파른 함수가 돼요.
이런 거 보시면 돼. 나중에 3차 함수는 고2 때 실컷 합니다. 4차 함수도 해요. 4차 함수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쵸? 네. 근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 2차 함수부터 먼저 알아야지 3차 함수, 4차 함수를 아는 거야. 2차 함수가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2차 함수 어떻게 한다? 대칭이다, 알겠지? 대칭이고 그게 뭐야?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왜 꼭지점이 생기냐면 꼭지점이 뭐냐면 여기서 딱 변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얘는 어때?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 그치?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면 점점 감소하죠, 그쵸? 쭉 감소해. 그러다가 그냥 계속 쭉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는 점이 생겨. 그 증가할 때 여기서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딱 멈췄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그 딱 멈춘 점을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계속 감소했어. 일정하게 감소해서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소하다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점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감소했다 증가하는 변화가 바뀌는 거. 그 기울기의 변화가 바뀌는 게 뭐다? 이제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평생은 아니고요. 여러분 수학하는 내내 쓸 거야. 2차 함수 나오면. 알겠지? 꼭 쓸 거고 이거 사실 이미 좀 어느 정도 했어. 그래서 2차 방정식 할 때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근해공식 하기 전에 좀 했어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평행 이동할 거고 대칭 이동할 건데 평행 이동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꼭지점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나왔나 여기? 아니요. 네, 축의 방정식 안 나왔으면 안 하겠습니다. 나와있어요 뒤에. 뒤에 나와있어요? 그럼 뒤에 설명 같이 이어서 좀 할게요. 자, 이게 슬슬 네? 뭐라고? 슬슬 가방 슬슬 뭐 가방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웨이즈 숙제 너무 많아. 어? 웨이즈 숙제가 너무 많아. 웨이즈 숙제 너무 많아? 네. 질 수 없지. 왜? 웨이즈 숙제 왜 이렇게 많아? 왜 많지? 아니 그냥 하루 안에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래? 우리는 월요일까지 하면 되잖아. 네. 우리는 하루 안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야 봐봐 생각해봐. 야 최소한 개념 3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야 우리 어디 막 되게 이동을 했니? 야 이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야 움직이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야 인간적으로. 네. 그치? 네. 야 우리 평행 이동 봤니? 안 봤어 씨. 아무도 안 봤어 지금. 자 할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방향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느 구간이야?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아니라 구간이야. 알겠지?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뭐야? 음수일 때. 알겠지? x값이 증가하면 무슨 뜻이야? x값이 증가. x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y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반대로 증가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어떻게 헷갈리면 x가 감소할 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x가 감소는 여기 맞아. 그치 얘들아? 근데 그게 아니라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 범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증가한다는 거 뭐야? 음수에서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가장 커졌을 때 이렇게 보는 거. y값 어떻게 당연히 아래로 가고 있죠. 그쵸? y값은 뭐만 보는 거야? 높낮이만 보는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를 높낮이로 보는 거야. 알겠지? 어때?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쵸? 어떨 때 x가 증가할 때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야? y가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 어디 구간을 보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 구간을 보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한다? 감소야 증가야 지금? x 증가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로 증가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x가 어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y가 어때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딴 거는 안 할 테니까 y는 ax 제곱만 하자. 알겠지? 요거만 하고 빨리 마무리하자고. 알겠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안 좋겠지만 너네한테는 좋잖아. 근데 걔네보다 마인드야 그. 화목보다 많이 느리냐고? 네. 3학년 거는 그렇게 느리진 않고 2학년 게 좀 늦어요. 한 타임씩 계속 늦어서 원래. 쟤네들도 평균 얼마 높으면 하기로 했거든요. 좀 쉬기로 했거든요. 근데 못 쉬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 저희도요. 너네요? 아, 너네 쉬냐고? 안 될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되려면 시우가 좀 더 잘 봤어야 되고 너 100점 맞았어야 돼. 알겠지? 요거 한 개만 할게. 알겠지? 요거만 하면 끝이야. 얘들아 힘내. 화이팅해. 알겠지? 화이팅해. 할 수 있어. 다음번에 놀면 되잖아. 기말고사 때 100 맞으면 좋아. 놀아. 아무거나 다 사줄게. 자, A가 0이랑 음수일 때가 조금 차이가 있다. 알겠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차이야. 알겠죠? y는 x제곱. 자, 즉 양수. 여기 양수 부분이 붙으면 다 어떤 형태야? 이런 형태야. 그치? 당연하게도 아까 설명했죠? x값을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란 뜻이야. 얘가 양수만 되면 항상 값은 뭐가 나와? 양수 형태로 나온다. 근데 반대로 얘가 안에 있는 게 음수 형태면 어떻게 돼? 음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봤자 1 나오는데 여기 어차피 음수 나올 거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같이 이렇게 나온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해? 변화 나타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게 증가하다가 어때? 다시 감소하는 구간으로 가겠죠. 그쵸? 자,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구간은 어떻게 한다? 꼭지점이라고 한다. 이 꼭지점이 얼마예요? 얘는 0,0이겠죠. 그쵸? 0,0에서 가니까 꼭지점 얼마야? 0,0이야. 그 다음에 꼭지점 보고 축의 방정식 한번 볼게. 얘는 뭐냐면 x는 0. 자, 축의 방정식이 무슨 뜻이냐면 요것만 꼭 알아두면 돼. 이걸 설명해야 다음번에 설명할 수가 있어.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꼭지점을 지나는 x축이야. x는 선이야. 1차 함수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거 x는이라는 소리. 왜? x축의 수직이니까. 알겠지? 그럼 뭐 보면 돼? x는 항상 꼭지점 좌표 보면 돼. 내가 만약에 꼭지점이 3,1이라고 하자. 그럼 축의 방정식 얼마니? x는 3인 거야. 내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인 거야. 항상 꼭지점을 지나는 x는 선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왜? 이것도 똑같아. 변하는, 여기 구간에 변하는 선 있지, 그치? 변하는 걸 딱 갈라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변하는 점이 없어. 딱 여기겠죠, 그쵸? 꼭지점을 구하면 여기다 x는 얼마라고 써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근데 네. 0이 아니게 되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 2차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2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p,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런 똑같은 형태가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점이 0,0이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동한 거야. 이렇게. 이동하면 거기 성분이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 얼마야? 2일 때 바뀌는 거야. 함수가. 어디 기준이 0,0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야. 똑같이.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걸 뭐라고 했지?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그걸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 이거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무조건 0,0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x좌표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설명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오나? 근데 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방정식이잖아. ax 플러스 b는 0이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x는 만약 3이라고 하자. 그럼 x만 3 0이지. 그치? 방정식 올라오죠. 그쵸? 는 0이면 다 방정식꼴인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x는 이거 함수죠. 그쵸? 함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직선이 되는 함수, y는 함수 이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안 할게요. y는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요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알겠지? 헷갈리니까 나중에 하고. 축의 방정식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무조건 뒤에 똑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겠지? 지금 알면 지금 할까요? 왜 어차피 예시 2 넣었을 때 얼마야? 4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얼마나? 4 나오죠. 그쵸? 축의 방정식 기준은 어때요? 똑같이 대칭돼요. 아까 말했잖아. 대칭된다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얘가 y값을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그리는 순간 만약 y값이 같다면 얘의 길이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항상 똑같아. 고등학교 문제부터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 개념인데 요걸 까먹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계속 아마 설명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거 보려는 게 아니라 y는 ax제곱 부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뭘 했냐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은. 알겠지? 뒤에 bx 플러스 c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야, 얘가. 근데 얘는 안 바뀌어. a는 뭐냐면 기울기이기 때문에. a가 뭐라고? 기울기. 무조건 가장 높은 차수에 있는 애를 기울기라고 해요. 그럼 모습이 뭐에 바뀌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요. a가 음수면 어때? 뒤집어져 있는 편태. 이걸 뭐라고 했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했어. 근데 명칭 좀 너무 헷갈리면 그렇게 안 해서도 돼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모습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 야, 우리가 좌표 딱 찍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생긴 형태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생겼구나. 정확한 좌표는 어디야? 얘가 0,0이고 얘가 x는 0만. 요거만 그리면 돼. 여기 뭐 1,1이었고 2,2 여기 그릴 필요 없어. 알겠지? 그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a 값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어디 축에 붙는다? 이거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붙니? y축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네.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x축에 달라붙는다. 알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y는 x제곱에서 얘랑 y는 100x제곱 한번 볼게. 당연히 야 여기 100x제곱 어디 있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면 어때? 400이잖아. 그치? 야 y축이 너무 달라붙지 않을까?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100분의 1x제곱 합니다. 야 x가 1일 때 얼마야?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 그치? 2일 때 얼마야? 100분의 4야. 3일 때 100분의 9야. 어째? 야 x가 11일 때 비로소 얼마 된 거야? 1,1 여기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퍼져 있겠지. 그치? 극단적으로 보면 바로 보이게 되죠. 그쵸? 네. 요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든 함수는 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디부터? y축에부터. 결과값이 커지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그래프의 폭, 뭐야?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결정. 당연하겠지. 그래프의 폭은 뭐야? 요거야. 요거 사실 요건데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야. 여기 폭인 거야. 당연히 y값이 y축에 들러붙을수록 폭이 어때 돼? 작아지겠지. 그치? 요 내용 말하는 거야. 야, y는 100x. 야, 폭이 있냐? 이게 엄청 짧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워버렸어. 그럼 폭이 어때? 엄청 길겠죠. 그쵸?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개념 꼭 1번, 2번만 딱 풀고 끝내자. 알겠지? 네. 더 안 할게. 1번, 2번만.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만 이해 있어? 없다고 하지 말고. 축의 방정식은 항상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꼭지점에서 따라가는 거야. 꼭지점 0이면 x는 0인 거야. 꼭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꼭지점 무조건 따라가. 왜냐면 꼭지점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야. 축의 방정식 자체가.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말을 하잖아. 변화하는 선이란 말이야. 그치?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선을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걸 선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당연히 되겠지. 그치? 일자인 선분이. 그래서 꼭지점 따라가는 거야. 꼭지점 자체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 사이의 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x는 0인 거야. 그럼 개념 꼭꼭 한번 보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야? 0,0이다 그치? y는 2x제곱 그쵸? 그러면 2니까 뭐야? 양수지 그치? 어디로 볼록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아래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의 대칭이야? 무슨 축의 대칭이야? 지금 정확히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번에 y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y축의 대칭은 맞아 알겠지? 여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니까 대칭이라는 게 뭐야?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똑같다는 뜻이니까 y축의 대칭은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x는 0이라고 보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여기 0을 따라가서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뭐의 대칭이야? 마이너스 2x제곱은 x축의 대칭이다. 자 대칭 한 번만 볼게 얘들아. 마지막으로 대칭이라는 게 뭐야? 접었을 때 똑같은 거야 알겠지? 야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x축으로 기준으로 얘를 접어버린 거야. 그럼 x축의 대칭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y값만 바뀌는 거야. 자 이것만 한번 해볼게. 자 대칭은 옆에다 좀 쓰자. 요건 좀 중요하니까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 이건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만약에 내가 y축의 대칭 뭐가 바뀌어요? x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x값의 부호 그 다음에 x축의 대칭 한번 볼게. 뭐가 바뀌어? y값의 부호가 바뀌어. 자 y축의 대칭해봤자 x값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x의 제곱 되겠지 그치? x값이 바뀔 거니까 이해됐어요? 요건 y축의 대칭이니까 x값이 바뀌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얘랑 접었을 때 똑같은 거니까 차이 실제로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똑같아. 알겠지? 근데 x축의 대칭은 어때? 뭐가 바뀌는 거야? x제곱에서 마이너스 y는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y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뭐야? x축이야. 즉 뭐야? y축의 대칭은 y축 상대로 접는 거고요. x축 상대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요것만 이렇게 좀 밑에다 적어놓읍시다. 어디 밑이냐면 자 바이블 포인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그쵸? 여기 여기다 좀 적어놓을게 알겠지? 여기 파란색 회색깔 있지 거기 y축 대칭, x축 대칭은 좀 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x축의 대칭이 뭐야? y값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 결국 기울기 a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2x제곱 뭐의 대칭인 거야?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와 대칭이다. 3번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4번 x가 0보다 클 때 여기 구간에서 x가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요? x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2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2번 한 개 3개만 풀고 끝낼게요. 자, 모르는 거.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리 자체가 뭐냐면 y축의 대칭이라는 건 y축 접는다는 뜻이야. 똑같이 데칼코마니면 접어서 똑같이 나오네. 알겠지? 근데 y축에 가면 무슨 값이 바뀌는 거야 결국? x값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뭐하고 집어넣는가? 무조건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근데 여기 똑같지 그치? 왜 똑같니? 어차피 대칭들은 똑같아 안 똑같아? 의미가 없어 그치? 근데 x축의 대칭은 뭐야? x축 상대로 접어버리는 거야. 얘를 그대로 접는 거야. 알겠지? 접었을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값이 바뀌어? 모든 y값이 다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x제곱이라고 해주셔야 돼.
요건 조금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 접는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데칼코마니 마냥 x축을 상대 접었어. 요 내용이야. 알겠죠? 그럼 네. 개념 꼭꼭 1번에 3번은 네. 답이 마이너스 2 x제곱인 거지. 왜냐면 어디 함수에서 y는 2x제곱 함수에서 x축의 대칭이려면 뭐 값이 바뀌어야 돼? y 값의 부호만 바뀌면 돼. 그치? 그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그쵸? 여기서 대칭이려면 어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y는 2x제곱 똑같죠? 이렇게 변하는 거. 자, 2번 하셨어요? 네. 네, 2번에 한번 볼게요. 2번에 자,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거 뭐야? 기울기 양수인 것만 찾으면 되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폭이 가장 넓은 거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 뭐 있었니?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서 누가 가장 작아? 3분의 1이 가장 작기 때문에 리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리을 체크하시고요. X축의 대칭인 것끼리 짝지으시오. 뭐야? 기울기 앞에 음수만 붙어있으면 답 뭐야? 디귿이랑 비읍이 X축의 대칭입니다. 맞나요? 네.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